자, 반갑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TV 주식 천지창조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요 1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제2회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촉박했습니다. 시간이,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또 천천히 꼼꼼하게 여러분들 함께 방송 이어가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메모지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메모지 꼭 준비하셨다가 필기도구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프로가 있는데, 아마추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하나요? 그래서 예술이나 어떤 스포츠, 기술 이런 따위를 취미 삼아서 즐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조기 축구회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연예인들, 그렇죠? 무슨 연예인 야구단, 연예인 축구단, 그 친구들은 비전문가라고 그러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걸 비전문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프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직업, 우리가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 친구들은 뭡니까?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이런 친구를 우리가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번 오늘 제가 한번 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성 소장의 격언 한마디, 그래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꼭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아마추어는요, 취미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좀 약간 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네 동료들끼리 모여서 무슨 야구단 이렇게 만들듯이요. 취미로, 아마추어는 그냥 취미로 그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프로는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입니다. 그렇죠? 2등이라는 건 없죠. 항상 1등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밑에 하단에 주식, 여러분들 취미 삼아, 재미 삼아 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오늘로서 10회째 강의를 꼼꼼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도 절대 하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에 대한 어떤 상식이 없고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 소중한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요. 그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10회째인데요. 지난 시간에서 차트 안에 분명하게 숨겨진 보물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화면 들어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항상 방송 초반과 방송 말미에 이데일TV에서 항상 자막 내용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투자에 대한 어떤 최종 판단과 책임은요,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저는 절대로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리는, 저 같은 분들을 이제 정보 제공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제공해주는 이데일TV에는요,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어떤 강의 내용에 어떤 종목이 나오면요,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 직접 그 종목을요,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셨다가 더도 말고 한 6개월만 체크하시고요. 조금씩 주식을 그때부터 내가 어떤 기준이 잡힌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셔도 큰 문제 없다. 자,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저는 항상 늘 여러분들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내 귀에 들려오는 정보는요. 이미 다 철이 지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건요. 바로 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지난 시간에 제가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왔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1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끝
마무리에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가 이거는 좀 정리정돈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휴맥스 그 이후에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휴맥스 상단 좌측에 주봉 되겠고요. 하단은 월봉입니다. 그리고 우측은요, 일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랬죠? 자, 다음 화면 가세요.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은요. 이데일리 온에서 제가 11월 21일 금요일 매수를 11,500원에 그대로 계속 진행을 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요. 이거를 종가선 차트로 다시 한번 표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종가선 차트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차트가 자 보시면요. 제가 사인펜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보시면 선이 몇 개가 있냐면요. 첫 번째 선이요. 자,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1번은 빨간색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파란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 자, 세 번째 검정색 선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를 자 이름하여 우리가 3-7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종가 단순 50, 20, 60, 120이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기준과 원칙은 여기에 따라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1선, 2선, 3선, 즉 이것도요. 그런 경우는 있죠. 그죠? 빨간색 선이 즉 1번 선이 자 2번 선을 돌파할 때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고요. 제가 지금 녹색 선을 제가 왜 이렇게 그어놨냐면요. 이쪽 부분요. 자 동그라미 치면 이쪽 부분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죠? 네,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요.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종가선 차트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확대를 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골든 크로스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이 자리죠. 그죠? 제가 X표를 치겠습니다. 빨간색 선 1선이 파란색 선을 올라오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차근차근 꼼꼼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종가가 높아지죠. 그리고요. 다시 올라가는데 자, 직전 고점보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횡보하는 듯 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바로 이 지점, 그죠? 이 지점의 별표 하나, 이 지점의 가장 중요한 매도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빨간색 선 1선과 2선이요. 뭔가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생들 보면은 그 막대풍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막대풍선 불 때 바람이 크게 불리다가 나중에 끝 마무리에서는요. 묶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매도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세요. 자, 지금 제가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매수를 했던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화살표 이런 모습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툴바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녹색 선상을 가만히 보더라도 이게 종가선 차트인데요. 이 빨간색 선 1번 라인을 자 이탈하지 않고요. 쭉 올라가죠. 한 번씩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3-7 차트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는 무릎에 서서 어깨에 놓겠다. 그러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캔들을 보면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종가선 차트를 다시 캔들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지금 하단에 이 부분에서 발생했는데 왜 안 샀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와 같은 떡볶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려서 지난 시간에 오래전입니다. 그 대가들의 투자입법 1년 전에 요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캔들의 중심 라인의 하단 부분 이동평균선이 지나가야 이게 힘있게 치고 올라가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하단에 붙거나 지금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하고 쫓아오면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거기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는 기준과 원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떡볶이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화면 보시면요. 두 번째. 자, 여기서 그래서 저는 매수를 했다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절대 쫓아가서는 아니 되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지금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하단 부분 보시게 되면 그죠? 예. 이동평균선이 하단을 찍게 되면 이것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의 공략에서 종가에 그냥 바로 하루 단타로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매매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 부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회귀의 성질에 의해서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회귀의 성질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그런데 저는요,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뭐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 검정 라인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면서 종가상 이 라인을 이탈해버리면요, 강력한 매도로 응수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호가 주문창 100 받고 200, 200 받고 400, 400에 800 콜 하다가 자, 여기 지금 요 캔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 하단 부분을 딱 치고 나가는 또 이런 떡볶이 모양이 나타날 때는 추가 매수 가지고 있는 거 추가로 더 매수하셨다가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두셨다가 캔들이 점점 작아지고 음봉 발생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즉 3-7 차트의 빨간 선과 파란색 선이 넓어지다가 점차적으로 이격이 좁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는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3, 7, 14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퍼센트입니다. 3%, 7%, 14% 이하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만 안전한 매매, 안전한 수익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휴맥스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일단 코스닥 우량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신용융자, 담보대출, 뭐 C군, A군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가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지난주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2,986억이었었는데요. 자, 지난 일주일간 시가총액이 3천억을 훌쩍 뛰어넘었죠. 그렇죠? 예, 휴맥스는 제가 3천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금 40%, 신용비율 0.5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증거금 40%라는 거는 나는 4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종목을 꼭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쉬워요. 그럴 때는 증거금 40%는 내가 1,000만 원까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으면요. 400만 원 밖에 없는데 더 사고 싶습니다. 안 돼. 너는 외상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신용비율이 0.52라는 건요. 이 대주주 물량이요. 시장에 많이 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장에 많이 대주주 물량이 깔렸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단지 투기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빨리 빨아치우고 나는 필리핀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 발전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지분을 왜 팔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주주 지분이 12%, 10%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88%, 90%가 시장에 깔려 있다라 그러면 그건 거의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러분들은요,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관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기타 법인 이 친구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차티스트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시황을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얇은 팔랑귀 하나 들고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때문에 주가는요, 변동성이 오르고 내림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절대 개입되지 않은 종목은요, 여러분들 하여서는 안 되고요. 그 비중은요, 바로 1,000억입니다. 뭐가 1,0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예전에는 2천억 정도 그러다가 1,500억 최근에는 1,000억 정도만 되더라도 기관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천억이니까 당연히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주체입니다. 그죠? 이거는 휴맥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종목별 투자자인데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체가 개인, 외인, 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관 이야기할 때는요. 기관, 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이 있고 외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주체가 세 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제가 다시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자, 알지 못하는 이 국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계로 들어갔다고 얘기했고요. 기타 법인, 내 외국인. 근데 기타 법인이 여러분들 잘 유심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요. 주체가 5주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실 때 기타 법인은 전혀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드린 거 뭐냐면 기타 법인의 실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지난 강의를 다시 VOD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관, 개인과 외인, 기관, 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금융투자계, 보험계, 투신계, 기타금융계, 은행계, 연기금계, 사모펀드계, 국가계, 나머지 하나 청와대 진돗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휴맥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 분석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는 강의는 바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있으면요. 옆에 앉혀놓고 너도 한번 같이 들어봐. 저 친구, 저분의 강의가 너 이해 가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합니다. 꼭 시청을 같이 가족끼리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휴맥스고요. 여기 지금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IT 하드웨어 셋톱박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뭐 하는 회사인가요? 한 번 더 가봅니다. 근데 가기 전에요. 기업 분석을 제가 순서대로 척척척 내려서 캡처 떠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맥스 홀딩스 여기 주주 현황 보면요. 34.3% 신형자산운용회 3인 5% 돼 있고요. 휴맥스 자사주 3.6 돼 있고요. 이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주주 구분 현황이라는 것은 합계입니다. 최대 주주 본인 플러스 특별 관계자는 뭘까요? 내 마누라, 내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4%,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 본인 플러스 특별,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을 좀 어느 정도 적정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회사들을 보면요. 3년 연속 적자, 계속 흑자는 전혀 없습니다. 적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적자인 회사들은 대개가 가만히 보면요. 지분율이 없습니다. 시장에 다 내다 팔았어요. 그렇죠? 곧 망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종목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상장됐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정부에서 허가한 거니까 나는 무조건 매수하면 돼.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이건요, 투자입니다. 그죠? 항상 내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비즈니스 서머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걸 왜 꼭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즈니스, 이 사업에 대한 요약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집에서 TV를 큰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 화면이 눈에 쏙 들어오시겠지만 우리 집의 화면은 20인치입니다. 라고 하시면 아니면 나는 모니터 20인치, 모니터 18인치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서머리 사업에 대한 요약 내용은요.
누가 쓴 거죠? 이 회사에서 쓴 겁니다. 이 회사에서 나온 자료라고 fn가이드닷컴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요. 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 상승 기대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자기네 회사에 대해 쓰는데 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 하락 기대 우리 회사를 지금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곧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100%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대충 읽어보면요. 동사는 휴맥스의 인적 분할, 기업 분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라고 했죠. 인적 분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회사에 100만 원어치 사고 있는데 애들이 인적 분할하면 또 하나 회사를 부서를 떼어서 회사를 상장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물적 분할은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기업 분할에 대해서도 대가들의 투자입법에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꼼꼼하게 강의드린 자료가 있으니까요. 꼭 또 체크해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업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 신설된 법인이고요.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 영상 처리 시스템 제조 판매 주 목적, 디지털 세트박스 사업 등 영위한다고 그랬고요. 해외 현지 법인 판매 거점 수출 중심 세트박스 사업 영위한다고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두바이, 영국, 미국 등의 현지 14개 연결 대상 종속회사, 연결 대상은 뭔지 아시죠? 개별, 연결.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결과 개별에 대한 내용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요 케이블, 위성, 지상파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이 뭐와 IP와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그러니까 셋톱박스가요. 여러분들 TV 잘 안 나오죠. 아파트에 그 노후된 선 때문에 집에 이제 아파트 이렇게 꽂으면요. 화면이 좀 질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위성 방송, 뭐 이제 회사 거 이렇게 달고 이러시잖아요. 항상 따라오는 게 그게 셋톱박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셋톱박스가 좀 오래됐다 싶으면요. 그 회사 전화해서 신제품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바꿔달라고 그러십시오. 시간 되면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절대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화면 질도 좋고요. 전기세도 덜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라는 거죠. 앞으로 이 휴맥스는 앞으로는요. 더 성장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기업 분석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인설 이거 여기 그래 제가 좀 확대를 해서 꼼꼼하게 해드릴까요? 이것도요. 꼭 한글로 쓰면 되는데 꼭 이렇게 영어로 써놔요. 어쨌든 지금 보면요. 제가 애뉴얼이라고 했습니다. 애뉴얼은 연이란 얘기죠.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볼까요? 자, 9,900억 이게 이제 단위가 억이니까요. 그다음에 이건 1조 200억 세상에나 1조 1,300억. 그런데요. 2014년도에는 1조 5천억. 야, 지금 예상입니다. 아직 이제 4분기가 남았습니다만, 여기 이제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고, 이거는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추정치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업이익 보니까요, 359억에 307억에 305억. 좀 꾸준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도 예상치, 추정치가 보니까 한 380억 되더라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도요, 348억, 137억, 260, 그 다음에 245억. 이 정도면 회사 괜찮은 겁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기에는요, 상당히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2014년도 과연 이게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뭐라고 써있죠? 바로 넷쿼터라고 써있죠. 그죠? 넷쿼터 369, 369, 369, 12. 그래서 1년을 3조각씩 해서 4조각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래요. 이런 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델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2015년은 볼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걸 더하시면요. 더하고 요걸 더하시면 지금 2014년 추정치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2014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 이것도 이 친구들이 1조 8천억, 2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여기다 써놓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요, HTS 들어가서 보면요, 기업 분석에 보면 이게
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꼭 혼동하셔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이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뭔지 아십니까? 누가 물어봤냐고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1조 5천억, 1조 8천억, 2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놓고, 이게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니까, 그죠? 그럴 것이란데 혹시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오케이 그러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좀 안 쓰시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닌가. 그죠?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 봐야 알죠. 그죠? 예,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경제학자. 자, 기상학자, 경제학자, 기상학자, 경제학자. 자, 똑같다고 그랬죠? 뭐를요? 그렇죠? 앞으로 몰라요. 그죠? 내일 날씨 압니까? 물론 예상이죠. 그죠? 예상이죠. 그죠? 내일 눈 온다고 해서 우산 들고 왔더니 눈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그런데 기상학자고 경제학자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상학자는 오늘 날씨는 알아요. 지나갔으니까. 근데 경제학자는 지금의 상황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밑에 좀 한번 다시 화면 들어가서 밑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부채 비율이 있고요. 유보율이 있습니다. 그죠?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직전 연도에 90%고요. 200% 미만이면 괜찮고요. 더 좋은 건 150% 미만이면 괜찮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정,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서는요. 실제적으로 한 400%, 300%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렇게 부채 비율이 넘어가면 그 회사는 이상한 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난 98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되게 다 팔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주주자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3,600%니까요. 36배에 달하는 그런 돈을 자본금 대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죠. 그죠? 네, 좋은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BPS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죠? 청산가치.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금 18,000원 나오고요. 이건 작년 거죠. 2013년이니까. 최근 거로 돌아오면요. 최근 거. 지금 3분기죠. 최근 거는 3분기잖아요. 지금 이제 12월 달이니까 3개월이 지나가야만이 3개월이 지나서 내년 2월 15일, 45일 안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9,000원대다라고 보시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느냐 제가 확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건 지금요. 지난 3분기에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의 공장도 가격은 19,000원이라는 거죠. 19,0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팔리는 거는 반값에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19,000원짜리인데 예, 청산가치가 19,000원짜리.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공장도 가격이 19,000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건요. 상당히 지금 싸게 팔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돈이 없나?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보면 제가 여기 스냅샷 말고 기업계획 말고 재무제표라고 있죠? 재무제표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업 분석에 들어가시면요. 상단에 보면 스냅샷 기업계획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요.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안정성 지표, 그래서 유동비율, 부채비율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란 막대 그래프는요. 밥이라고 제가 칭하고요. 빨간 막대 그래프는요. 고추장이라 표합니다. 그래서 밥을 비빌 때 그죠? 고추장을 적당량을 넣어서 비비면 참 먹기 좋은데 자, 욕심에 나는 아주 고추장 아주 맵게 먹어. 그래서 밥은 대접에다 좀 퍼놓고 먹을 만큼 퍼놓고 고추장을 푹 퍼서 넣습니다. 그래서 비볐더니 어때요? 짭니다. 맵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그래서 다시 밥통 가서 밥을 더 거기다 얹습니다. 그래서 막 비볐어요. 그때 입은 뭐라고 그래요? 아우 싱거워. 그리고 다시 고추장을 다시 퍼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양푼에다 이렇게 놓고 걸터 앉아서 그거 먹고 내내 배에 가스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합니다. 그죠? 결혼한 지 20년, 30년 되신 우리 집에 가정주부들 보면요. 늘 가스가 차 있습니다. 그거는요. 살찌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밥보다 고추장
밥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막대 그래프, 즉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보십시오. 얘까지 보시면요. 아, 이 회사는 이 정도면 뭐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 주봉, 월봉, 일봉을 보는데 이게 하나씩 자, 끊어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1월 21일 금요일 11,500원에 들어갔었고요. 자, 제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잠깐 수독 걸려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넘어갔던 자리인데요. 자, 지금 상단에 이거는요. 차트 성순항의 비법 공개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HTS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200년, 1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어떤 보조지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체 개발해서 여기다 런칭 시켜놓은 거고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천지창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나타나는 건요. EKD라고 합니다. EKD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요. 매수 위치와 매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항상 주가는 올라갈 때마다 밑에 하단에 거래량을 동반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쯤에는 항상 밑에 거래량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선 20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자, 20이란 표시는요, 단순히 아니고 종가 지수 20 이동평균선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올라오지 않고 횡보할 때는요, 거래량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서 튀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러시면 매매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건요. 이게 바로 뭘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요거 좀 돌아가는 이 부분이 바로 풍류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양양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음양이죠. 옆에다가 제가 그리면요. 밑에서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지면 이걸 삭개다 전법에서 얘기하는 적산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병은 캔들 하나씩 3개를 잡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적산병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건 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삭개다 전법은 쌀 장사하는 사람이 쌀 매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준 잡는다는 건요. 지금 이게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자, 형광 패널에서 제가 색상을 이쁘게 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색, 자, 녹색을 해서 색을 칠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색을 지금 칠하고 있는데요. 이 색을 칠하는 건요. 바로 뭐로 칠해요?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우스 저 왼쪽을 누르면서요. 지금 여러분들 힘겹게 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색을 왜 저렇게 칠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잠깐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보실게요. 자, 이 풍류 캔들 발생한 이후에 이건 풍류 캔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 라인을 딱 긋고요. 자, 중심 라인은 2분의 1이 되겠죠. 상단 부분을요. 어떻게 세 조각을 합니다. 세 조각하니까 3분의 1 지점이 되겠죠. 자, 누군가 매수를 합니다. 1,000원에서 3,000원까지 매수를 했다라고 그러면요. 얘들의 매집가는 우리가 얼마라고 그래요? 그렇죠. 쉽습니다. 2,000원 하겠죠.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쭉 샀으면 평균 매집가는 2,000원 그렇게 하는데요. 2,000원보다는요. 2,000원보다 좀 3분의 1 지점까지 먹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2,330원이 얘네들의 매수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대해 드리면 지금 여기서 양양 두 개 발생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3분의 1 지점을 이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양양양양 발생하고요. 또 3분의 2일 지점을 이탈하지 않더라. 휴맥스라는 종목 오늘 날짜로 보시면 다시 또 올라간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멈췄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자리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동평균선과 똑같은 풍력 캔들도 이동평균선과 거의 맞먹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참고서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 차트를 딱 보니까요. 삼성전자 차트도 보니까 바닥거리에서부터 양양양양해서 올라왔는데 상당히 크게 올라왔죠. 그 이후에 3분의 1 지점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뭐가 안 나왔죠? 풍력 캔들 즉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 하단 부분을 지지만 하더라. 그래서 소위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차트는 오합지들 누군가 제대로 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깨져 있다.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는 뭔가 강력한 주체가 필요한데 주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가 선 차트로 나타나면은 바로 여러분들 훤하게 보실 수 있죠. 풍력 캔들이 하단 부분에서 너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캔들로 전환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풍력 캔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참고 서적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시 휴맥스 일단 차트 목표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풍력 캔들이 있죠.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입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거는 바로 이 자리 오빠였습니다. 자, 동그라미 2개. 자, 기억하시죠? 오빠 얘기했고요. 자기야 극한 눈빛 눈 해서 1강, 2강, 3강 주식 천지창조에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로 알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그러죠. 저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 자리 음봉의 그림을 보면요. 음봉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음봉 자리를 보아하니까 사인펜으로 돌아가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이거는 특수 정예 부대입니다. 그래서 나이 다 25살에 키가 180 아주 훈련이 된 우리나라 따지면 해병대나 특전단 아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외국에서 용병을 데려왔는데 50살, 60살, 나이는 또 12살, 15살 이런 아이들이 합쳐 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총밖에 못 씁니다. 이런 친구들 데리고 전쟁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음봉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봉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단 부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자,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 자, 금액으로 따지면요, 14,250원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딪히겠죠? 그렇죠? 부딪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돌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내자라고 그러면 99.9%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나요? 자, 그러면 얘가 돌파하게 되면은 어디서 부딪히냐? 부딪히는 자리는 있습니다. 자, 14,250원은요. 직전에 그렇죠. 오빠 자리에 종가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자리가 되겠죠. 16,450원 지금 현재가에서 직전에 14,25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그러면요. 또 저항대는 16,450원이 되겠죠. 그 부분은 직전에 숨어있는 오빠 자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1강부터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는 뭘까요? 이 자리도요. 종가가 되겠죠. 종가가 되겠죠. 자, 일단은 좀 모든 이제 정리를 좀 해봅니다. 지금 매출액 대비, 그 다음에 분기별 부채 비율, 유보율, BPS, PBR 이걸 여러분들
쭉 봤습니다. 그러면 중기 목표가 설정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중기와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성향이 중기야, 나는 장기야, 나는 단기야. 여러분들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건 뭐냐면요. 내가 목표가를 19,000원 잡았는데 이 친구들이 나는 한 2달, 3달 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한 1년 뭐 19,000원 되면 나는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보름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갑자기 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상한가 갑자기 두세 방으로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게 되면은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성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10,000원짜리를 사서 30,000원 목표가 잡았는데 나는 잡고 가야 되는데 나는 10,000원짜리만 무조건 1억을 사놓고 나는 장기야. 그래서 30,000원 됐으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요. 그래서 빠집니다. 20,000원, 10,000원 빠져서 5,000원 됐습니다. 자, 50% 손실인데 그때까지 나는 장기야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죠. 분명한 건요.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에 그래서 중기적으로 본 건요. 장기는 아니죠. 19,177원인데 77원 빼고요. 19,100원이란 금액은 어떤 금액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회사 본전입니다. 그걸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고요. 본전이라는 거죠. 본전. 예, 여기가 공장도 가격이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갑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마 페인트라고 합니다. 사마 페인트. 좌측 주봉 하단에 월봉, 그 다음에 일봉 이렇게 됐고요. 자, 가봅니다. 일봉 차트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일봉 지금 현재 우측 크게 보이시는 일봉의 일봉 차트를 지금 좀 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그리고 일단 풍류 캔들을 뺐어요. 그래서 맨 상단에 있는 천지창조 차트를 잠깐 열었습니다. 천지창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천지창조란 차트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요거와 지금 풍류든 뭐든 3,7이든 다 빼고요. 캔들만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 부딪힌 자리 즉 이게 0이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밑에 꼭 캔들이 하나씩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밑에 캔들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죠. 제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자, 이 기준으로 봐서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었죠. 올라오지 못하고요. 계속 저항돼서 부딪혀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음봉이 발생한 이후에 이쪽 지금 하단 부분에 보니까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죠.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3%, 2%, 0.7%, 마이너스 0.2% 이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이 종목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잡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라만 가려고 그러면요. 부딪히겠죠. 그죠? 뭔가 음봉에서 체계를 잡아놓고 양음 만들면서요. 여기서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곤 있는데요. 아주 촘촘하게 뭐랄까요? 이거 좀 다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면요. 사마 페인트는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죠. 왜 끝났느냐? 직전에 부딪혔던 저항대 부분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꼭꼭 밟고 가고 있습니다. 농사도요. 이렇게 꼼꼼하게 실을 다 잘 맞춰서 정성들을 물 주고 꼭꼭 밟아주면요. 나중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심었다가는요. 그날 한 해 농사는 망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마 페인트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전일 시가총액 2,780억이라고 그랬죠. 이건 괜찮습니다. 이러면 기관이 개입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 40%의 진용비율 0.48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용비율 0.48이니까 당연히 누가 그렇죠? 대주주는 물량을 떨어내지 아니하고 계속 들고 가겠지요. 자, 지금요,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볼 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요, 꼭꼭꼭 밟고 올라가는 3%대에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저항대까지 가는 그 지점은 바로 누구였다?
연기금이었죠. 그죠?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은요, 투신하고 좀 다르죠. 좀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겠고요. 그렇죠? 투신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죠. 연기금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종목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꼭꼭 밟고 저항대까지 가는 친구들은 바로 연기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기금이 누나는 믿을만 합니다. 저는 투시는 별로 안 믿어요.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사마페인트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건축자재입니다. 우리가 페인트라고 그러고요. 페인트. 그래요. 공사하시는 분들은 뺑기 이러는데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여기서요. 자, 시간이 하여튼 다 되더라도요.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주 현황 보면요. 되게 많아요. 김장현회 사인, 윤석재회 사인, 여기 뭐 청구 뭐라고 써 있고요. 한국투자밸류, 사마페인트 자사주펀드에서 29.58, 36.92, 5.82, 0.09, 4.19 하니까 이건 뭐지? 자, 간단합니다. 여기다 제가 합계를 해서 딱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요. 76.6%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게 좋은 겁니다. 지금 쭉 정리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1분 전입니다, 여러분. 자,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큰 폭의 실적 호조 기록. 예, 동사 뭘까요? 건축용 도료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국내 3위의 페인트 업체인데요. 건축용 페인트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오늘요. 기업 분석 들어가셔서 사마페인트 지금 제가 늘 강의 드렸던 이런 내용. 예. 월간 직전 전년 대비 그리고 분기별로 보시고요. 아유, 그래요. 저는 한 2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안에 보물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저는요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사마페인트 가지고요. 추가로 방송 공개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